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가 오늘 새벽에 굉장히 많은 경기가 펼쳐졌는데 좀 이변의 경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변의 결과는 개인적으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클럽 브리에한테 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 B조 자체가 지금 예. 좀 되게 혼돈이에요. 이거 보면은 클럽 브리에가 3승으로 조 1위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클럽 브리에한테 진 게 이변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흐름만 봤을 때. 네, 그리고 나머지가 전부 다 1승 2패, 그리고 예. 승점 동률로 이제 B조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음. 클럽 브리에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레버쿠젠을 홈에서 잡았고, 예. 포르투 원정 가서 4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1위에 안착을 해 있는 상황인데, 포르투, 레버쿠젠, 알레티가 이제 물고 물리는 흐름 끝에 지금 순위 정렬은 클럽 브리에, 포르투, 레버쿠젠, 알레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B조의 조편성이 처음 딱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이건 알레티랑 레버쿠젠 2파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나 아틀레티코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 만나면은 땡큐죠. 예, 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왜냐면 처음에는. 이게 벨기에 원정 사실 별로 안 멀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원정에 대한 부담감은 언제나 있겠지만 굉장히 가까운 편이죠. 그리고 포르투 졸라 가깝습니다. 더 스페인에서. 가깝죠, 그쵸? 네, 굉장히 가깝기 네. 때문에 막말로 이게 뭐 빅토리아 풀젠처럼 저 어디 동유럽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체코. 그래서 이게 딱 조편성이 나왔을 때 그래도 알레티 입장에서 레버쿠젠 입장에서 이 정도면은 굉장히 할만하다. 이거 할만한 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클럽 브레가 완전히 치고 나가는 그러니까 완전히 예상 밖의 상황이 지금 B조에서는 좀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금 조 4위로 출발하는 거는 사실 아틀레티코 팬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만 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시메오네 감독에 대한 그런 부분도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을 거고 사실 뭐 전술적인 그런 부분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도 저희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시메오네에 대해서 이거 경질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흐름이 나올 정도로 리그 우승 이후에 다음 시즌에서는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해인일도 겨울 이적 시장에 데려오면서 다시 좀 괜찮아진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그런 경질 얘기가 좀 잠잠해졌는데 최근에 보면은 경기력이라던가 공격력, 수비력이 좀 선수들 누구 나오냐에 따라서 기복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가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예. 오늘 새벽에 환영이랑 같이 봤죠. 토트넘. 예. 어땠나요? 토트넘 경기력? 토트넘 경기요? 개노잼이었죠. 노잼이죠. 개답답했죠. 그렇죠. 답답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그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들한테 우리가 지금 형이 썼던 표현을 쓰잖아요. 예. 노잼, 답답. 그리고 사실 뭐 전체적으로 이 전술의 방향성도 뭐 하는지 모르겠다 감독이. 그래, 그치? 뭐 하는지 모르겠다. 예. 이게 있잖아요. 예. 사실 알레티 제가 봤을 때 비슷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예. 보면 최근 비슷한 흐름으로 되게 아틀레티코 경기력이 안 좋았어요. 근데 결국 이 클럽 브레전에서도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인 끝에 0대1로 졌습니다. 근데 이제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알레티가 이거 왜 졌냐? 첫 번째, 골 결정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날 아틀레티코가 클럽 브리에 상대로 슈팅을 20개를 때리고 유효 슈팅이 5개였어요. 근데 한 골도 못 넣었습니다. 네네네. 여기에는 뭐 물론 다양한 요소가 있겠죠. 자, 첫 번째는 모라타가 1대1 찬스 놓친 거. 그리고 두 번째 그리즈만의 PK 골대 맞춘 거. 그리고 오프사이드로 뭐 골 취소된 거. 뭐 이런 그 골문이랑 약간 인연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유효 슈팅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무기력하게 벗어나는 그림이 많이 나오고 이날 그 클럽 브레 골키퍼 미뇰레거든요. 미뇰레가 선방 5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뇰레를 뚫지도 못했었던 아틀레티코고 이 골 결정력이 부족할 때 저는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선행이라기보다는 이제 뒷받침이 좀 돼야 되는 건, 자, 공격진이 딱 봤을 때 골 결정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거를 앞선에서의 세부 전술로 좀 풀어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늘 아쉬웠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메온의 아틀레티코가 세부적인 공격 전술을 가졌는지가 약간 의문이에요. 이게 뭐 단순히 클럽 브레전을 딱 보고 역시 공격에서는 아틀레티코 항상 답답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 몇 경기 동안 계속 놓고 봤을 때 이 공격 진영 세부 전술은 팬들 입장에서도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실 세비야전도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지만 이게 진짜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최근에 그런 경기력들이 괜찮고 골도 결정력을 좀 보여줬으면은 지난 세비야전에서의 모라타 골도 운보다는 저거는 우리가 의도한 바에서 상대의 공을 탈취해서 역습 장면에서 골 넣은 장면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데 최근에 그런 결정력들이 아쉽다 보니까 저거는 상대 실수 때문에 우리가 넣은 거다, 이거는 상대한테 고마워야지,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정력도 떨어지니까 공격수 몇 면의 결정력 떨어지는데 세부 전술도 사실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사실 알레티가 이제 좀 좋고 공격력 올라왔을 때는 카르스코 쪽에서의 공격이 그쵸. 예. 근데 카르스코도 이제는 폼이 좀 예사롭지 않아요. 이게 좀 템포 끊어먹는 장면도 많이 나왔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격 진영에 뭔가 온더블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그냥 그리즈만 솔로 플레이 정도? 그렇네. 그 정도 빼고는 이 전방 자원들의 영향이 너무 떨어지고 아까 이제 세비야전 얘기했잖아요. 이게 아틀레티코가 지금 전체적으로 빌드업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아틀레티코 하면 그래 공격 좀 무딜 수 있어. 빌드업 뭐 조금 답답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수비가 졸라 끝장난다. 그렇지. 그래서 그리고 세트피스로 한 골 딱 때려 맞고. 근데 사실 세트피스 이제 아틀레티코 기대 안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세비야전에 이어서 이날도 백포를 들고 나왔어요 시메오네가. 왜냐면 세비야전에 백포가 괜찮았거든요 생각보다. 그 사비치랑 히메네스가 약간 전설의 포켓몬 느낌이죠. 둘이 나오면은 확실히 안정감을 주는데 둘이 부상이 번갈아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4-1-4-1 형태로 네. 나왔었는데 좌측에 쿠냐를 기용을 했습니다. 이 시메오네 감독이. 근데 이날 쿠냐의 동선을 보면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세컨톱 역할을 모라타의 이제 뒤쪽에서 하거나 아니면 좌측으로 빠져가지고 이 측면 지역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그때 이제 사울이 약간 좌측면으로 이동하고 비첼이 이제 중앙 지역으로 올라가는. 이게 뭐 사실 코케나 사울이나 뭐 측면 지역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런 선수들의 역할 분담이 잘 돌아가면서 4-1-4-1 내지는 4-4-1-1과 같은 형태로 세비야전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히메네스랑 사비치 라인이 수비 밸런스가 좋다 보니까 여기에 그 나우엘 몰리나라고 우측 풀백이 새로운 있습니다. 애죠. 몰리나가 이 풀백으로서 나왔을 때 안정감도 되게 돋보였어요 세비야전 때는. 근데 아틀레티코 이 빌드업을 이제 전개하는 과정을 보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좀 비슷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건 자 일단 수비진으로 공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중원 쪽으로 앞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되게 의미 없는 횡패스나 백패스가 나와요. 아니면 측면으로 갑니다 공이. 그래서 측면으로 갔을 때 다시 반대쪽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뒤쪽으로 돌아가는 그림이 나와요. 그럼 여기 뒤쪽에서 다시 중원으로 갑니다. 그럼 중원에서 다시 측면으로 빠져요. 그럼 측면에서 다시 횡패스 백패스 반복하다가 다시 또 골키퍼 수비 쪽으로 돌아갑니다. 유자 빌드업이구나. 앞쪽으로 전개가 안 돼요. 지금 아틀레티코 빌드업을 보면은. 그래서 이 클럽 브리에전에서 시메오네 감독이 들고 나온 이 4-4-2 형태는 저는 이 백포 시스템을 꺼내든 거는 좋게 봤어요. 왜 세비야전에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아틀레티코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게 한 경기 좋다, 한두 경기 좋다가 다시 안 좋고 또 한두 경기 좋다가 다시 안 좋고 이게 고질적으로 반복이 되거든요. 아마 다음 경기 다시 3백으로 갈 거예요. 지금 뭐 부상 때문에 교체도 있었지만 이 그래서 경기에서는. 오늘 4-4-2가 좀 불운한 요소가 많았어요. 마르코스 요렌테, 호세 히메네스 부상으로 교체가 됐고 이 실점 장면에서 보면은 요렌테가 빠진 자리에 코레아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코레아가 안쪽으로 좁혀서 수비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사이드 쪽으로 벌리다 보니까 사비치가 압박하려고 전진을 해요. 그럼 이 사비치의 빈자리를 히메네스가 채우게 됩니다. 결국 여기에 이제 몰리나 마지막에 태클 막 하고 하면서 실점을 내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비 진영에서 지금 전체적인 밸런스나 안정감이 좋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아틀레티코가. 그래서 이런 수비 진영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빌드업 잘 안 되죠. 공격 진영에서 결정력 안 좋고 세부전스럽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격, 수비, 미드필더 전체 다 지금 문제가 있는 약간 거예요. 그거네. 자, 우리 팀 축구에선 세 가지가 안 돼. 공격, 미드필더, 수비. 그 느낌이야 지금 아틀레티코가. 저는 모르겠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저는 아틀레티코 경기 보면서 이 팀이 지금 뭘 지향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부분에 강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시즌 초에 그러니까 수비수 부상도 있었지만 비첼이 중앙으로 들어와서 이제 3백으로 경기 풀었을 때 꽤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모라타가 골도 좀 넣어주고. 그렇지. 근데 이게 덕현이 말대로 이제 비슷한 전술로 쭉 플랜 A만 가면은 A로만 뚝 패면은 계속 그것만 쓰면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변화를 살짝 주고 헤인일도 다시 이제 스토퍼가 아닌 풀백으로 보내고 이런 변화를 통해서 뭔가 새롭게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그 위기 극복의 단계의 속도가 너무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알레티는 백스를 쓰기도 애매하고 백포를 쓰기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자 백스를 쓰자니 에르모소라는 또 선수의 리스크가 있어요. 에르모소 요즘에 단점이 너무 부각이 돼요. 그러니까 에르모소가 원래는 백스리를 쓰면서 약간 수혜를 받은 선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정말 귀신같이 경기력이 급강해 버렸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헤인일도 얘기 아까 했잖아요. 근데 헤인일도도 저는 사실 이게 완벽하게 이제 헤인일도라는 자원이 왔기 때문에 이게 또 수직 상승하겠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헤인일도도 그냥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그냥 임시적으로 이 선수가 왔을 때 잠깐 좋아졌다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헤인일도 합류하고 아틀레티코 백스리 되게 단단하다 그런 느낌을 주지도 못했고 백포로 나왔을 때도 세비야전 좋았어요. 세비야전 저는 몰리나 선수도 인상적으로 봤고 그리고 사비치 히메네스 수업도 되게 괜찮게 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두 경기 좋다가 무너지는 그런 고질적인 패턴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틀레티코 입장에서는 좀 총체적 난국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저는 그냥 딱 그래요. 맞아. 올 시즌에 아틀레티코 경기를 보거나 이 아틀레티코 사실 프리시즌에는 또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 라리가 경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그냥 느껴지는 거는 딱 그겁니다. 이 팀은 정말 미안하지만 기대가 안 된다. 어느 부분에서 내가 기대를 갖고 봐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알레티 팬이잖아요. 그럼 자, 사울이 정말 좋은 미드필더입니다. 예. 미드필더였죠. 사실 정말 좋은. 근데 사울도 여기저기 땜빵을 많이 다녔어요. 좌측 풀백으로도 썼다가 측면 미드필더 그쵸. 썼다가 중앙 자리에도 썼다가 그러면서 사울이 폼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첼시 임대 시절에 어땠는지 우리가 다 알고 굉장히 안 있었잖아요. 좋았고. 근데 지금 그 약간 비슷한 느낌을 저한테 주는 선수가 마르코스 요렌테예요. 마르코스 요렌테도 이제 오른쪽 수비했다가 이제 중앙으로 들어서 미드필더 봤다가도 하니까. 그러니까 마르코스 요렌테가 뭐 정말 막 폼이 막 완전 개 떨어져가지고 이 선수를 기용하지 못할 정도 이 정도라는 게 아니라 마르코스 요렌테 지금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선수의 폼이 사울처럼 될까봐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왜냐면 엄청 아틀레티코 가가지고 터졌었던 선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올 시즌 아틀레티코는 여러모로 좀 힘든 상황이고 저는 이 알레티 팬분들이 참 힘드실 거라고 봅니다. 이 오늘 클럽 브리에전뿐만이 아니라 올 시즌 경기 쭉 보면서 물론 아틀레티코 5위 뭐 라리가에서 챔피언스리그 경쟁권 들어갈 그런 가시권에 있긴 합니다만 경기력을 뜯어놓고 봤을 때 지금 알레티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맞부딪혀야 되는 뭐 베티스라든지 비아레알이라든지 이 팀들과 비교했을 때 경기력이 나은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좀 동의하고요. 다음 이제 3차전, 4차전은 연달아 붙잖아요. 홈에서 클럽 브리에 상대로 2대0으로 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물고 물리는 상황이라 일단 다득점이랑 골득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틀레티코가 뭐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승리뿐만 아니라 4차전에서 다득점 승리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